오늘은 사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열혈사제라는 드라마가 끝나고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석, 윤시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또 전봉준 일대기와 동학혁명을 다뤄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진지한 정통사극이 들어왔다라는 평가를 내게 됐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동학혁명 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그런 백성과 민중들의 꿈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결말을 낳을지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혁명하면 대개 이제 서양식 혁명을 얘기합니다. 뭐 프랑스 혁명, 뭐 사회주의 혁명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사실 동양에도 그런 혁명이 있죠. 그럼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과연 뭐 유학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유학을 하면 뭐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또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이렇게 각자의 질서에 맞게 명령 체계에 맞추어 가지고 각자 활동을 하면서 전체 사회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과연 왕을 갈아채우는 것, 뭐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맹자 사상에는 바로 이 왕을 갈아치우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사상이 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입니다. 그래서 1372년에 이 주원장이 맹자를 읽다가 갑자기 고함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멀쩡할 것 같은가? 살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 주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고 맹자 안에 그 혁명 사상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사서삼경 중에 맹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갔습니다. 맹자가 사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이야기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상가였었죠. 그래서 맹자는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폭군을 죽이는 일은 시해가 아니라 사내놈 하나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맹자 양해왕 장구 하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 이게 이제 맹자 진심 하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얻으면 천자가 되고 천자를 얻으면 제후가 되니 제후가 사직을 위급하게 하면 제후를 바꾼다. 제후를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왕이 되겠죠. 그리고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도 가뭄과 물난리가 터지면 하늘을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꾼다는 것도 바로 왕을 바꾼다.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맹자의 또 다른 부분을 보게 되면 맹자의 양해왕 장구 상 두 번째 장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탕서에 이르기를 이제는 없어질까 내가 너와 함께 죽으리라 했습니다. 백성이 그와 더불어 죽기를 바란다면 대화, 연못, 새와 짐승이 있더라도 어찌 홀로 즐기겠습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백성이 왕과 함께 죽기를 바란다면 어찌 홀로 즐기겠는가? 결국에는 백성이 왕을 갈아치우려고 하면 결국에는 왕이 교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서 탕서라는 거는 탕왕의 맹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서경의 편명인데요. 이게 유래가 있는데 하왕조의 폭군 걸왕이 있었거든요. 이 걸왕을 정복하기 위해서 탕 임금이 동원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탕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것은 이제 사관이 그렇게 적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 탕서에는 어떤 대목이 있냐면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라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바다가 성이 나면 파도를 일으키고 해를 일으켜서 배를 뒤집어 엎는 것뿐만이 아니고 해안가 마을에도 큰 피해를 입힐 만큼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풀을 백성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이 탕서에서는 백성을 물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탕서의 내용이 맹자의 사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앞서 살펴봤던 백성 중심의, 그리고 백성이 왕을 언제든지 갈아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상을 탕서를 통해서 맹자가 영향을 받고 정립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맹자의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조선에도 있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고려의 신하였죠. 바로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전이 1363년에 모친상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3년 동안 묘 옆에서 이렇게 시모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정몽주가 이 맹자 한 지를 줍니다. 그 안에서 맹자를 정도전이 정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장 혹은 반 장씩 매일 읽었더니 깊은 경지에 이르더라 라고 정도전이 쓴 삼봉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도전은 비록 고려의 신하였지만 새로운 왕을 바로 맹자를 읽으면서 모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려의 왕을 교체를 하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이 맹자의 혁명사상에 영향을 받고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민본주의이면서 민주주의 사상인 것이죠. 무조건 왕권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백성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체하고 갈아치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이미 오래전에 동양 사상에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서도 대통령이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게 되면 탄핵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계 수많은 나라가 있지만 아직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민의 어떤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제대로 국정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왕을, 그러니까 대통령을 교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봤을 때 결국 한국이 그렇게 대통령을 국민의 뜻에 맞게 뽑고 아니면 교체하는 그런 면모들은 결국 이런 동양 사상과 왕을 언제든지 우리는 교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사회 역사를 바라볼 때 왕조 시대에 그냥 복종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던 그런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고 성사례도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세운 나라가 과연 다시 또 백성을 위해서 좋은 통치를 했느냐, 정치를 했느냐, 아니면 국정 운영을 했느냐는 그 다음 문제이고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도 왕권을 그대로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녹두꽃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비단 뭐 동학혁명이 왕조 교체를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기력함과 좌절감에 빠질 어떤 그런 계제가 아니고 하나의 어떤 노력의 사례였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백성을 위한 민중을 위한 국민을 위한 지도자 리더를 뽑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그런 국민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된다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점을 이 맹자의 그런 혁명사상을 통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